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속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원하는 걸 선택할 자유를 갖고 싶고 경제적 불안을 떨쳐내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고민할 때는 단순히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불어날까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내 삶 전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생각할 때 당장 눈에 띄는 고수익 투자나 단기적인 차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체로 시간을 아군으로 삼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으고 불리는 습관을 통해 자산을 축적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즉흥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 욕구를 절제하고 그만큼을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태도가 없이는 어떤 재테크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저축과 비상금 마련입니다. 재테크라는 단어는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상품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직 같은 상황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불안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위기 때 손해를 보고 자산을 잃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일부를 자동으로 투자로 흘려보내는 습관입니다. 흔히 말하는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라는 원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무조건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의지가 약해도 강제로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해줍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넣는 것이 결국 자산을 크게 키워줍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ETF, 그리고 최근에는 리츠나 대체 투자 상품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채권이나 ETF처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맞고 도전적인 성향이라면 개별 주식이나 성장주 투자에 더 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장기적 관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오랫동안 부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만 최근의 사회 구조와 금리,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과거처럼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을 안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본인 생활에 꼭 필요한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한 뒤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로 확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 지식과 경제 흐름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재테크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금융 뉴스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내 소비 습관과 자산 배분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결국 남의 말에 휘둘리고 유행을 쫓다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더 나은 커리어로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됩니다. 결국 월급이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모든 투자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재테크를 고민할 때 어떤 상품을 살까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까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과 꾸준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큰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고 투자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지루한 과정을 끝까지 버틴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바로 불안과 조급함입니다. 투자를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이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원래 세워둔 원칙을 쉽게 무너뜨리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반복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하는 건 사실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은 늘 오르락내리락하고 시장은 변동성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는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남과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꼭 들려옵니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부동산 투자로 대박이 났다더라 하는 소문은 끝없이 들려오죠. 하지만 재테크는 개인의 삶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소득 수준, 지출 구조, 가족 상황, 성향까지 모두 다른데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남의 성과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게 결국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이야기보다는 내 삶의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산을 불리는 것과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리기에만 집중하다가 지키는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가 있더라도 거기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건 위험합니다. 항상 자산의 일부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생활을 지탱하는 돈은 반드시 안전 자산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돈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투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부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기록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적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소비를 했을까? 이 지출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쓰는 습관이 생깁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건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복리의 힘을 믿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차근차근 불려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불어나도록 견디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것보다 삶에서 자유를 얻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결국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고민할 때도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한 소득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부의 형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자산을 모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방식이 모두 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 돈과 관계의 균형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과정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돈에만 몰두하다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는 정서적 안정이 있어야 돈이 의미를 갖습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과정이 내 관계를 파괴하거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면 그건 건강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